네, 예, 오늘도 과학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금강영상관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질문을 하고, 금강영상강에 무슨 볼을 뜯어내자 뭐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 미진한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소위 정부가 환경 정책을 어떻게 다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기는 잘했는데, 그때 뭐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홍보, 교육, 뭐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고, 몇 가지 환경 지표들도 아마 좀 잘못한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예, 안녕하세요. 예. 금강영상강. 예, 금강영상강 다시 죽이는 정부 예. 시리즈 2를 하겠습니다. 예. 2를 하는데, 예. 지난번에 그 생태계 문제는 말입니다. 네. 몰라가지고, 네. 소위 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환경론자들이 네. 무지해가지고, 볼을 만들면 안 된다. 네. 오히려 볼을 만드는 게 생태계를 보호하고, 네. 볼을 만드는 게 생태계를 건강하고 더 많은 생물 종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분야를 전공을 안 하고 그냥 강은 흘러야 되고, 그러니까 보도 모르고 언도 모르고 은도 모르고 네, 뱅크도 막혀 있는, 모르고. 그 원래 강에는 뭔가 하면은 뱅크가 원래 먼저 생겼죠. 네. 옛날에 고대 문명 때부터 뚝을 쌓는 거죠. 그 네. 뱅크 그 뚝이 뭔가 하면 원래 지금 은행이 됐잖아요. 네. 은행도 결국은 뭔가 하면 뚝을 쌓아야지 우리가 물난리 안길 듯이 네. 뱅크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경제난을 안구한다.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네. 나온 거죠. 네. 또 뱅크가 있고 물을 모으기 위해서 댐을 쌓고 네.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볼을 만드는 거죠. 네. 웨어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배라지는 뭔가 하면은 해수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네. 딱 막는 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전혀 지금 강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네. 없었고 이 환경단체들도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볼을 만드는 게 생태계를 살리는데 네. 이게 죽인다 해가지고 네.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뭐 전주 벽골제인가요? 예. 거기에도 보면은 뭐 예. 호수인 줄 다 착각하고 그렇죠. 사실은 예. 그 호수가 아니고 예. 방파제인데 바닷물이 그렇죠. 들어오는 예. 거를 막으려는 그게 이제 저거죠. 바라지죠. 은을 막는. 예, 은이죠. 은이죠.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막은. 건데 예, 예, 그거를 무슨 호수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는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네.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녹조 거짓말. 그리고 수질 거짓말. 네. 이것도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몰라서 보니까 했던 말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졌는데도 네. 지금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가지고 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늘 다시 지난번에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수질 문제, 녹조 네. 문제 여러 번 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고 환기를 좀 예, 새로운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이 환경 사기가 검증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네. 사기라는 게 검증됐는데 아직도 이 검증된 거를 검증됐다는 말이 싫으니까 이제 주장하는 게 보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어져 녹조가 생겼다.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전 국민이 지금 여기에 속고 있다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고인물은 섞는다 해가지고 볼을 만드니까 수질이 나빠졌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의 수질 관리 기초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마침 저런 좋은 자료가 있어 보니까 이 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이 외부에 들어오잖아요. 네. 사람이 안 사는 걸 몰라도 사람이 안 사는 곳도 돌아요. 야생동물, 배설물, 뭐 낙엽 같은 게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데 사람이 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들어올 때 이제 뭐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또 축사 같은 데 저런 나오는 것들 우리가 점오염이라 그러죠. 영어에서 원래 저걸 포인트 소스라 해가지고 네. 지도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 해가지고 포인트 소스인데 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비 올 때 실려도로 예, 그 비점 오염이라 해가지고 실려도로니까 저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네. 그게 점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점 오염은 이렇게 하수 처리장을 지어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기는 80년대부터 말입니다. 이 하수도 보급률 보면은 80년대는 거의 10%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00년도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군요. 80년대만 해도 그렇죠. 아직 10%가 안 되는군요. 저 때는 다 뭔가 하면은 집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게 농사를 지었죠. 퇴비도 만들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비위생적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고 우리가 샤워 문화 들어오고 하니까 하수도가 되고 저거는 이제 다시 다 이제 뭐라 그러는 농사는 비료로 가지고 하고 이랬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걔가 제모에면은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저걸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 저래 들어오는 비제모에면은 막기가 어려워요. 지금 최근에는 비제모에만 막는 기술도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보급이 되는데, 네. 하지만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예. 팔당입니다. 팔당입니다. 네. 팔당도 오고 나니까 저렇게 이제 쓰레기가, 엄청난 쓰레기가 오잖아요. 고유 쓰레기가 쓰레기 오고 뭐 우리 곳곳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있잖아요, 이게요. 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다고 해요. 미국 같은 데는 밀리언 톤 오브 타이어 수백만 톤이 강으로 가고 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은. 그렇군요. 우리 서울도 고무가루가 예. 고무가루가 저기 다 고무가루예요. 지금 우리 서울도 말입니다. 서울에 지금 뭐 엄청난 저거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계산 방법도 있고 연에 우리가 사용하는 타이어가 얼마고 그게 마모율이 어떻게 되고 따지면은 전부 바닥에 있다가 비가 오면 실려가지고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벌써 이제 강의 도로, 그러니까 외부 유입하는 오염원에는 한계의 차단이, 외부 유입 오염원을 다 차단하면 좋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연구를 가장 먼저 한 데가 바로 저기 템즈강입니다. 템즈강에 지금 옛날부터 저기 뭐 1800년대부터 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45개 보가 저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이 연구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저 윌리엄 딥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윌리엄 딥딘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도 자기가 측정 방법을 만들고 용존산소, 디졸브드 옥시전, 뭐 암모니아 측정 이런 거 다 하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남겨놓은 그 책이에요. 네. 그 하수와 물의 정화, 저게 바로 1897년에 벌써 이 당시에 이 강에서 우리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온 거지요. 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초 처리.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전처리라 해가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네. 또는 뭐 1차 처리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을 깨끗이 할 수 있느냐. 외부에 들어오는 물질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쓰레기들은 걸어내고 들어온 것들은 가라앉히는 거죠. 네. 그 1889년에 영국 템즈강에서 하수 처리 공법을 처음 만들었는데 저걸 나중에 이제 새로 그 생물학적 처리하는 그걸 2차 처리를 하고 저걸 이제 1차 처리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라 부르고 예. 이걸 처리하는 공법을 그 당시에 이걸 이제 벌써 다 만들었는 거죠. 만들고 영국에는 말입니다. 영국에는 템즈강이 저 강 관리의 교과서예요. 네. 저건 어딨냐? 페사익 강이 저게 뭔가 네. 미국에서는 미국에 페사익 강입니다. 네. 뉴욕시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 주의 저 페사익 강인데 뉴욕시 옆으로 흐르는 강이 저기 허드슨 강인데 허드슨 강은 거의 바닷물이에요. 뉴욕 주에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가장 먼저 뉴욕 미국에서 템즈강처럼 저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한 데가 뭔가 페사익 뉴저지의 페사익 강인데 네. 저 뉴저지 페사익 강에서 한 수백 명의 박사들이 나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제가 페사익 강 연구로. 예. 페사익 강의 수질 개선, 자정 현상 저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는데 저도 저기서 석박사를 다 저기 했죠. 네. 저기가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템즈강과 버건가는 그런 연구를 오래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벌써 다 돼 있는 거죠. 기존에 어떻게 강이 자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일단 도로론 강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정화를 해야 돼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더러운 것들은 가라앉히고 가라앉는 것들은 물고기가 실지렁이가 자라가 먹고 하는 저런 것들을 다 가는데 이게 보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말입니다. 강에서는 자정하는 것이 7가지 중요 기작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저 어떻게 7가지를 다 모르고 저거 구글에다가 치면 저게 나옵니다. Seven important self-purification. 그게 뭔가 하면 7가지 자정 기작, 강을 위해서 네.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강물이 있어야지 희석이 되는 거죠. 네. 강물이 있어야지 희석이 되고 그 희석이 돼야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무거운 물질들은 바닥에 가라앉는 거죠. 네. 세디멘테이션. 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미생물이 거기서 분해하고 하는 건데 저 가라앉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저기에 실지렁이가 자라고 그 실지렁이가 자라는 걸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고기가 먹는 거죠. 먹고. 그 저런 거를 제가 사실은 저 공부를 은행하면은 이게 그 스트림 세니테이션이라는 과목이잖아요. 네. 그게 1983년도에 봄학기 때 네. 그 공부를 했던 거죠. 과목 들었던 거죠. 아, 유학 가서. 예. 이게 자 이제 노트입니다. 노트. 이 박순 교수의 학생 때 강의 노트입니다. 열심히 썼네. 이거 제가 이제 썼던 거고. 예. 이거 이제 제가 앞에 예, 썼던 것들 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다 나오네. 이거 다 나오고 일부는 또 이제 다른 친구들 카피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한 거죠. 이게 미국 애들 썼던 이제 노트도 복사해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한 거지.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는가 하면은 벌써 저 7가지 자전기작 저런 거는 네. 벌써 80년대에 다 저기 되어 있고,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다 나온 거죠. 나왔는데 보면은 봐주십시오.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 저거 4대강 때문에 저렇게 바닥에 저게 그 침전물이 저래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 박창근 교수는 돌아다니면서 난리 났다. 바닥에 저렇게 가라앉았다. 저게 자정되는 건데. 뭔 모르는 거죠, 저게. 저분이 아마 이런 강의를 제대로 토목과 물론 교수니까 뭐 이걸 알겠어요. 알지는 못해. 저 돌아다니면 저거는 이야기를 하고 말입니다. 근데 또 본인은 바닥에 무슨 모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영산강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그 위에 대전도 있고 말입니다. 광주도 있고 한데. 네. 그거는 까마득하게 있고 지금 산골처럼 저렇게 어떻게 모래와 자갈이 없고 저 뻘이 있다. 네. 그래 난리 치니까 저 보십시오. 기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난리 쳐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청소동물인데 실지렁이하고 붉은 깔따구가 저 나왔다고 또 난리 쳤잖아요. 네. 저걸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옛날에 내가 낚시할 때 우리 지렁이 쓰잖아요. 네. 지렁이를 쓰는 것 자체가 뭐냐? 지렁이한테 우리가 속인 거죠. 지렁이는 저게 실지렁이인 줄 알고 우리가 낚시할 때 우리가 지렁이 넣잖아요. 그게 실지렁이인 줄 알고 그 물고기가 먹는 거지요. 그 물고기들이 이제 실지렁이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바닥에 저게 쌓이면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게 하나의 중요한 기작인데 그걸 모르고 언론도 실지렁이가 나왔다. 또 무슨 뻘이 생겼다 난리를 치는 거죠. 저러므로 해가 수질이 아주 좋아졌고 내가 저 분야를 또 누구하고 같이 또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이분 프린스턴 대학교 유명한 교수예요. 피터 제피 교수라고. 이 사람하고 이 연구를 하면서 바닥 퇴적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냈어요.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논문도 내고 그중에 특히 뭔가 하면은요. 저게 가라앉을 때 그 녹조의 원인이 되는 포스페이트 아이언 저게 뭔가 하면 인입니다. 네. 영양 물질입니다. 네. 저기 붙어가 가라앉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뻘 저거 말입니다. 가져와가 농사 지으면은 상당히 좋은 비료예요, 저게. 저게 엄청난 인들이 들어있다고요. 인성분들이. 네. 저런 연구들이 벌써 다 돼 있고 저런 연구를 제가 실제로 했고 논문도 수고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알려져 가지고 지금 언론도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저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수질이 맑아진 거죠. 그 4대강에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4대강의 수질 개선 사업,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수질 개선 사업이죠. 네. 첫 번째는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수 처리장에서
그동안에 처리 못했던 그 인 같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천 부지에 둔치에 농사 짓는 거 다 정비하고, 바닥에 쓰레기 있던 것들 퇴적물 다 증설하고, 네. 엄청나게 가고, 또 하나가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보에 이게 물이 차니까 희석이 되니까, 네. 저것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고, 또 부유물들이 가라앉으니까 수질이 좋아졌는 거예요. 그 덕에 한번 보십시오. 네. 지난번에 보십시오. 이 금강에 보십시오. 4대강, 여기 4대강 사업하기 전 있잖아요. 네. 인 같은 거 전혀 나빴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다니까요. 네. 영산강은 훨씬 더, 영산강은 사실은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인 농도가 말입니다. 저게 거의 뭐, 화장실물 비슷한 그런 농도였어요. 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좋아졌는데 4대강 사업이 고인물은 섞는다고 거짓말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했고, 그 말고도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은 이거는 이제 생물화학적 산소류 오량이에요. 산소류 오염도 금강도 이렇고 이랬다가 이렇게 좋아졌고 영산강도 이랬다가 이렇게 좋아진 거죠. 네, 지금 밑에 있는 숫자는 연도입니다. 예, 연도예요. 붉은 게 예. 2008년, 2009년, 2007, 8, 9년 예. 뭐 이렇게 되고 예. 지금 파랗게 변한 게 14, 15, 16, 17년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4대강 사업하고 난 뒤에 훨씬 좋아졌고, 이거는 그전에 뭐 여러 가지 다 보였어요. 좋아진 수질에 열받는 바보 시리즈에 들어있어요. 네, 2019년 뭐 1월 29일부터 그 위에도 뭔가 뭐 수질에 대한 거, 녹조에 대한 거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고인물이 섞는다는 거는 완전 거짓말이고, 고여야지 가라앉는 거죠. 네, 그거는 뭐 고여가지고 썩을 물이 따로 있고 강의 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서 이걸 만약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말이에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고인물이 섞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방하면은 수질이 좋아질까 하고 열었다고요. 네. 열었는데 웬걸 다 나빠진 거죠. 이걸 통계 처리해가지고 제가 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일보에서 열으니까 다 나빠졌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것도 했어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보고도 했다고요. 네. 지난 그 2019년 8월 달에 보를 열어가지고 자기들 보고를 하니까. 네. 근데 이걸 보고하니까 몇몇 신문에만 나고 다른 신문들은 다 안 넣는 거죠, 또. 여기만 조선일보 같은 믿고 있는 거하고 달랐던 뭐 달랐던 거죠. 보 열면은 수질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다 나빠졌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 저래 어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또 발표도 뭔가 환경부에서 나빠지니까 전문가 10명만 모아놓고 불러가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나빠졌느냐. 네. 이유가 있죠. 바로 이 5가지의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좋아졌는데, 네. 4번, 4번하고 5번이 보러 가지고 되는 건데, 보가 없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게 다 나빠진 거지, 다시.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를 없애야 된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네. 거기다가 뭐 비용 편익 분석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보를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질에 잘못된 거고, 녹조를 한번 보자 이거지. 녹조도 이것도 지난번에 한 발생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생태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식물들이 자라야지 그걸 동물들이 먹고 이렇게 생태계가 네. 유지된다고요. 유지되고, 그 다음에 고기에 자라는 저게 뭔가 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아니에요. 네. 저게 이제 단세포이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자람으로 해가지고 저것이 물벼룩이나 뭐 여러 가지 물벌레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육상하고 똑같죠. 육상에도 풀이 자라야지, 네. 이렇게 초원에 풀이 자라야지 그걸 나비가 먹고 뭐 새도 먹고 하는 거죠. 네. 똑같은 원리인데, 이 수중 생태계는 말입니다. 영양 물질이 있으면은, 그리고 적절한 빛만 비춰주고 온도가 있으면은 저기 자라는 거죠. 예. 근데 육상은 뭐냐? 물 플러스 영양 물질 플러스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 속에는 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또 하나가 뭔가면은 이 자랄 때 저 식물성 플랑크톤이 온도가 낮을 때는 지금처럼 보통 한 20도 이하는 네. 저런 식으로 규조류가 자라요. 규조류가 자라는데 저게 갈색이고 해가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25도에서 35도 사이가 되면은 남조류가 자라는 거죠. 네. 저게 뭔가 하면 녹조예요. 녹조죠. 네. 녹조인데 이 녹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위에 말입니다. 녹조 안에 이게 뭔가 하면 그 공기방울, 저게 이제 전자현미경 위에 있는 사진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네. 저게 공기방울이 들어있어가지고 위로 뜨는 거죠, 저게. 위로 뜸으로 해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태양빛을 잘 받는 거지. 네. 그러려고 저게 위로 뜨는 거죠. 위로 뜨는 건데 똑같은 거죠. 뭔가 하면은 우리 저 초온도 말이에요. 초온의 풀도 온도가 달라지면 종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저것도 또 온도가 달라지면 종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보 때문에 생겼다고. 온도 때문에 생겼는데 만약에 온도 때문에 안 생기고 보 때문에 생겼으면 왜 겨울에는 보에 저기 안 자라겠어요? 녹조가 안 생기겠어요? 그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에 걸린 녹조를 보 때문에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거 한번 보십시오. 네. 보가 있으니까 보에 다 걸렸잖아요, 저게. 네. 저런 거 다 사진 찍어 나왔는데도 보 때문에 생겼다고. 이런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팔당에 아까 본 저 사진인데 네. 팔당에 저 댐에 쓰레기가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댐이 만들어냈다고 거짓말. 때문에 쓰레기가 생겼다고 거짓말하는 거네. 위에서 쓰레기가 생겨가지고 댐에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위에서 보에 위에서 녹조가 생겨가지고 보에 걸렸는데 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거짓말이 황당한 그 완전히 만약에 보가 녹조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저거 그때 괜찮아. 우리 왜 물의 흐름 속도 빛의 온도 해서 공식도 한번 보고 했죠.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게 거짓말이 뭔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저걸 하지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냥 물은 그냥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물하고 같이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떻게 속도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KTX 타고 같이 가면은 우리는 속도감 안 느끼는데. 네. 그것도 이래요. 그러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는 4대강 보 만들기 전에는 하루에 8km를 갔어요. 네. 보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하루에 4km 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식물성 플랑크톤 미생물 덩어리가 하루에 8km 가는구나. 하루에 4km 가는구나. 그럼 4km 때는 막 자라고 8km 때는 안 자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언론에서 나가고 또 그럴듯해 보이니까 굉장히 그걸 그리기는 뭔가 하면 지금 저런 데 있잖아요.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네. 그 뉴스 가짜라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뉴스타파가 아니고 뉴스 가짜. 온라인 뉴스라고. 그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럴 걸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보를 이제 개방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나 보니까 녹조가 더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지난 2018년도에. 그래가 우리 지난번에 저거 한번 했죠. 4대강 녹조 사기 드디어 증거 나왔다고. 네. 보를 개방하니까 세종보에 남조류가 3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근데 또 저분이 또 훌륭해요. 연합뉴스에서 이걸 또 딱 보도를 했어요. 네. 이 보십시오. 이래놓고 나니까 봐요. 사진 잘 찍어줘 보니까. 보를 개방하니까 녹조가 완전히 범벅이 된 거죠. 저게 왜 저래 됐느냐. 물이 차 있을 때는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는데 네. 물이 빠지니까 온도가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사량에도 온도는 금방 올라가고 대전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렇게 물을 쌓아놓으면 희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농도도 영양물질 농도도 올라가는 게 저래 돼버는. 네. 근데 나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저 흰수마자 말입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흰수마자가 세종보에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흰수마자는 저 녹조를 먹으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말이에요. 네. 녹조를 저걸 먹이로 쓰는 물고기가 있고 네. 먹으면 죽는 물고기가 있어요. 네. 흰수마자 같은 지천에 사는 거는 건강에 안 사는 거는 녹조 저기 먹으면은 죽는 거죠. 죽는데 녹조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붕어하고 잉어예요. 잉어네. 잉어, 붕어들은 저걸 먹는 거죠. 먹이로 쓰는 거죠.
그 왜냐하면은 벌써 아니 제가 지난번에 저는 주말에 자전거를 타니까 예. 그게 뭐죠 잠실 너머에 성내 예. 성내천이 있잖아요. 예, 예. 성내천인데 성내천에 이제 천이 한강하고 합류하는 예, 지점에 예, 예. 거기 잉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건 예, 뭐 예. 위에서 쳐다보면 한 1m 가까이 돼 보이는 잉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요놈들이 그 바위 위에 붙어 있는 예. 이런 뜯어먹지. 뭐 푸른색도 아니야. 그냥 우중충하게 예, 바위에 예, 이렇게 예, 두껍게 예, 붙어 있는 예. 그걸 이렇게 부착조류. 먹더라고. 페리파이톤이라고. 예, 부착조류. 부착조류라 그러지. 예, 아, 예. 그걸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 예, 예. 먹고 뿜어내고 먹고 예, 뿜어내고 예,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잉어 같은 거는 저거 녹조 다 먹고 살아요. 그 녹조를 먹어도 되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저런 녹조를 먹으면은 지천에 있는 물고기 이런 거는 과거에 안 먹고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런 것들 우리 소라든지 뭐 가축들이 말입니다. 녹조 있는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 잉어 같은 거는 붕어 잉어는 저게 아주 좋다고 먹이를 왜냐하면 저기서 진화를 해오면서 네. 저기 사는 거지. 근데 내 지난번에 저거 보면서 최정보에서 흰수마자 나왔다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볼을 없애버리면은 저런 녹조가 자주 생기는 거예요. 네. 저래 생기면은 흰수마자 못 살아. 네. 붕어 잉어는 살아도 네. 하여튼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제 이런 코미디가 나왔어요. 2018년에는 말이에요. 볼을 열었더만은 녹조가 확 생겼잖아요. 네. 근데 2019년에는 보니까 이게 줄었어요. 네. 이 줄었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뭐 여기저기 홍보를 해요. 드디어 볼을 개방했지만 녹조가 줄었다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는가 하면은 2019년에는 말이에요. 네. 이 강우 일수를 체크하면은 말입니다. 2018년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좆대가 녹조가 생길 텐데 네. 2018년 8월 달에 7월 10일부터 8월 20일 저 사이에 보면은 비가 딱 사흘 왔어요. 네. 그 온도가 팍 올라갔죠. 네. 근데 이때는 뭔가 하면 14일이나 왔어요. 네. 그 비가 와가지고 녹조가 줄은 걸 모르고 네. 보개방해가지고 녹조가 줄었다고 네. 전국에 저걸 홍보를 했어요. 네.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들 그냥 몰라가지고 아마 기다렸던 게 나타나니까 드디어 왔구나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는 거지 하고 네. 이걸 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기상청에 나라고 다 있어요. 이거 보면은 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이건 지금 이거 잘못 쳤네. 대전 기온이에요. 대전 기온인데 네. 저기 보면은 저 기온이 말입니다. 저 위에 선이 뭔가 하면 2018년이고 아래가 2019년이죠. 예. 요걸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은 같은 날 뺀다고요. 빼면은 뭐가 되느냐? 저것이 온도가 지금 2019년이 훨씬 떨어진 거죠. 네. 같은 날을 따지면은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19년이 거의 한 4도 이상 떨어진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그 결국은 뭐예요? 원인은 기상현상 때문이지. 이게 보험 문제가 아니에요. 보호 개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 개방 때문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아이고 영산강도 한번 보십시오. 영산강도 2019년에 줄었어요. 네. 줄으니까 보호 개방에서 떨어졌다. 이거 뭐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것도 광주에 보면은 1회밖에 안 거죠. 네. 이 2019년은 훨씬 비가 많이 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도 뭐 지금 보십시오. 확 떨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기상 때문에 이제 한 거지, 보개방 때문에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2년이나 이렇게 볼을 개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보개방 때문에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온도 때문에 그렇다. 기상 때문에 그렇다. 네.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적이 되고, 네. 그 해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네. 비가 안 오면은 덜 생기고. 그렇죠. 원래 지금 뭐 전혀 녹조 이야기 없잖아요. 네. 원래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녹조 이야기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개방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것도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환경부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세정보를 보개방했더니만은 체류 시간이 보개방 전에는 1.3일인데 볼을 개방하니까 개방 후에는 0.3일이 됐다. 네. 유속도 있잖아요. 7.9에서 좀 더 한 배로 빨라졌죠. 네. 공주보 요거 다 해체하려고 하는 보예요. 네. 2.61에서 0.71로 됐고 4.1에서 유속이 4.1에서 13.9로 되고
좀 빨라진 거죠. 죽산보도 보면은 여기 이거 백제보 세종 공주 죽산보를 지금 해체하려는 거죠. 저것도 8.6에서 5.5로 됐고, 네. 유속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3.0에서 4.3으로 조금 더 빨라졌죠. 빨리 흐른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저거예요. 세종보 개방 전 체류 시간이 0.조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1.31에서 개방 후에는 0.31이 됐고 2.61에서 그다음에 0.71, 8.61에서 5.5가 됐는데 합참 창녕보 한번 보십시오. 합참 창녕보는 어떤가 하면은 개방 전에는 말이에요. 12.81이었어요. 아주 길죠. 길고 개방 후에는 5.81로 좀 짧아졌지요. 네. 근데 합참 창녕보 개방 후에 체류 시간하고 세종보 개방 전 체류 시간하고 비교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 훨씬 더 유속도 훨씬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세종보에 보면은 세종보는 개방을 안 하더라도 유속도 7.9만큼 빠르고, 네. 그런데 합천 창녕보나 창녕 함안보는 말입니다. 개방 해봤자 유속이 4.7밖에 안 되고, 네. 6.2밖에 안 돼요. 네. 그 개방 안 한 세종보가 보를 했을 때 세종보가 훨씬 물이 빨리 흐르고 네. 체류 시간이 짧아요. 다른 것도 창녕 함안보 보십시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저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체류 시간 때문에 녹조가 생겼고 녹조 때문에 보를 개방한다면은 저걸 먼저 해야죠. 합천 창녕보하고 창녕 함안보를 먼저 없애버려야죠. 예. 거기가 훨씬 느리니까. 훨씬 느리죠. 훨씬 유속도 느리고 훨씬 더 오래 오잖아. 그런데 왜 제일 지금 뭔가 하면은 체류 시간 짧고 제일 보를 만들어 놔서도 그 흐르는 유속이 7.9 아니에요. 네. 그 세종보를 없애려고 그러느냐, 이게. 아마 저기에 계시는 분, 금강에 계시는 분들은 저걸 가지고 따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말이야. 가장 빨리 잘 흐르고, 체류 시간 짧고, 가장 유속 빠른 세종부터 없애려고 그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녹조는 체류 시간하고 무관하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래서 교과서에 가져왔잖아요, 보면. 네. 저 교과서예요. Temperature, solar radiation. 한번 여기 보면은 이 자료에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예요. 가르치는 교과서고 또 내가 썼던 교과서도 그래 나오고. 그 뭐가 하면 결국은 녹조라는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온도하고 태양광하고 영양 물질인데 어떻게 그게 속도를 가면 느끼 가지고 이 보가 있음으로 해가 녹조가 생기고 아니면 안 생기고. 그걸 전 국민한테 그것도 적어도 말입니다. 환경 단체들이 무슨 모르고 철없이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정부의 무슨 위원회라든지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믿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원시 사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랬죠.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그때 글 쓰면서 그랬죠. 해체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보수 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폄훼하고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에 4대 강사 반대했던 주장이 옳았다는 걸 보이려고 끝까지 지금 해체하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지금 큰 문제죠, 지금 현재. 근데 MB 정부가 이 자살골을 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녹조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이 MB 정부의 자살골하고 지금 그 미세먼지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2000년도 그 전에 90몇 년도 이럴 때 위에 거는 저겁니다. 미세먼지고 밑에 거는 초미세먼지거든요. 2000년대, 이 90년대 그 전에는 훨씬 높았어요. 근데 뭐 했느냐? 2013년부터 이 미세먼지 예보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5만 천재의 미세먼지예요. 그 미세먼지는 한번 보시면은 사실 2013년, 14년, 15년 이럴 때가 그 전보다도 2000년대 초보다도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저 반으로 왜 줄었는가 하면 저것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이런 게 다 CNG 버스 바뀌었잖아요.
가스로 바뀌었죠. 예. 예, 그거로 다 CNG 버스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그 다음에 또 그때 수도권 대기 환경청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나 저 대기 오염원들을 외곽으로 옮기고 예. 연료 규제하고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근데 2013년에 갑자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때부터 난리를 쳤잖아요, 미세먼지가. 그나마 저 미세먼지는 과거에 기록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저걸로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녹조는 말입니다. 무슨 바보짓을 했는가 하면은 수질 예보제라는 거 만들어가 2012년도에. 예. 그 전부터 저걸 계획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보십시오. 그전에는 이 저 녹조에 대해서 나라에 조사도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남조류 세포수 주게 뭔가 하면 녹조거든요. 녹조 세포거든요. 뭐 심각단계니 경계단계니 뭐 관심단계니 이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오만대 언론에다가 다 퍼뜨려내니까 그게 뭐가 됐는가 하면은 갑자기 4대강에 없던 녹조가 생긴 거를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네. 그 지금 저게 근데 저 기준 자체는 무슨 국제적인 기준인가요? 기준이 있는데 저걸 근데 수질 예보제라는 것도 저것도 미세먼지 예보제는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걸 한다. 내일 무슨 뭐 야외에 놀러 간다. 뭐 이럴 때 미세먼지가 많구나 적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가지고 되는데 아니 멀쩡한 낙동강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질 예보제 하는 바람에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저거. 제가 그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갔을 때 그 전에 벌써 다 만들어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 저걸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지금 그 수질 예보제를 해가지고 그 우리한테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근데 저런 건 하지요. 라인강 같은 데서 뭔가 하면은 만약에 독극물이 유출됐다.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될 때는 공포하는 건 돼요. 언제 독극물이 유출됐다. 언제 수질이 나쁘니까 뭐 수영장 같은데 수영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예보는 맞는데 거의 멀쩡하게 이제 저 잘못 바보들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4대강에 이제 보를 만드니까 물이 찼다. 그리고 우리도 예보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도 처음에는 따고.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죠. 아니고 멍청한 생각이었는 것 같아요. 거의 수질이 좋아진 건 맞는데 수질이 좋아졌는데 왜 녹조 저거는 갑자기 안 하던 녹조를 왜 해요? 그리고 모든 이 측정치는 말입니다. 과거에 측정치가 있어야지 비교를 하잖아 이게. 네. 미세먼지는 그래도 과거에 측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남조류 세포수는 옛날에 그 학자들이나 연구하면서 했던 거, 언론에서 녹조가 생기니까 그 보도했던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대강 보에 물이 찼으니까 남조류도 체크를 하고 해가지고 공개를 하니까 언론에서 계속 나가니까 뭐 하느냐. 마치 없던 녹조가 생긴 걸로 말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 보 만드니까 녹조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과거 자료는 저거밖에 없어요. 과거 자료는 뭔가 하면은 언론 보도와 연구 자료만 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지금 보십시오. 저때 이제 그래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언론에 난 것들 다 찾는 거지. 옛날에도 녹조가 있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몇 개 더 하느냐 이거지. 옛날에 있었던 그 언론에 나왔던 거 저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내가 일어났잖아요. 과거 자료는 없는 거지. 저 사살골을 한 거죠, 저게. 괜한 소동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주어 담도 못하고 녹조는 이제 4대강 보 때문에 만들었다. 미 대통령의 어떤 특허품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환경부가 너무 모르는 그 당시에 그러고 제가 이래 보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저 대사업을 하면서 그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이까지 라인에 저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전혀 모르는 장관도 마찬가지 차관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아니 환경장관은 있었잖아요. 장관에서도 뭐 저거죠. 그때 환경부를 너무 좀 얕보고 그냥 구색 맞추기로 뭐 전라도니까 무조건 장관 뭐 여성이니까 무조건 장관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갈라먹어 분배해주는 그런 그런 자리로 생각한 거죠. 그런 자리로 생각하니까 저런 이제 저 자살골을 쓴 거죠. 또 자살골이 또 하나 있어 보면요. 또 자살골이 또 뭔가 하면 수질도 이게 완전 자살골입니다. 이 지금 그때 제가 저 국민과학 원장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저걸 저한테 한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말입니다. 네. 어느 날 저도 신보고 알았어요. 뚝 해놓고는 말입니다. 이걸 공개를 했다니 이거 환경부가 한 거예요. 환경부가 뭐 했는가 하면은 그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6월 동안에 평균하고 네. 2012년 이제 물이 찼잖아요. 그때 평균하고를 이게 뭔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은 3년 평균하고 한 번은 2년 평균, 1년 동안만 하고 하니까 그것도 1년 동안도 같은 지점도 아니에요. 네. 하나 3개 정도, 여기는 3개, 저쪽은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통계를 해가 냈는 거죠. 스스로 바보를 증명한 거죠. 네. 근데 저때 저걸 딱 보고는 저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서경석 목사님이 한 모셨다고 보니까요. 네. 네. 서경석 목사님이 저걸 딱 보시고 그때 저보고 딱 그러대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MB 정부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것 같다. 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그때 그분의 예견이 정확하게 맞구나. 저게 근데 딱 보니까 저 엉터리 통계 아니에요, 저거. 말도 아닌 엉터리 통계를 언론에다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근데 저것도 조선일보가 취재한 게 아니고 준 거예요, 준 거. 네. 환경부에서 바보처럼 엉터리로 해가지고. 네. 그 수질 좋아진 거 아까 봤잖아요. 그래프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네. 그걸 통계 자료로 제대로 해가지고 주면은 몰라도 한 번은 3년, 한 번은 1년, 1년도 그냥 뭐 디국마국 해가지고 하니까 어떤 거는 좋아졌다가 어떤 거는 나빠졌다가 뭐 네. 이걸 언론에다가 내니까 그때 국회에서 난리 났죠. 저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러니 녹조는 저렇게 해서 자살골 먹고 수질은 저렇게 해서 자살골 먹고 저게 얼마나 지금 그래서 지금 10년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이게 이제 저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명확한 또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게 저 때문에 결국은 MB 정부 말년에 감사를 또다시 받았죠. 네. 감사를 또다시 받고 그때 감사할 때도 제가 그래 저걸 잘못 냈으니까 잘못 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내고 그냥 가고 네. 그거 잘못이죠. 그 잘못이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잘못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까지도 영향을 준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의 결과라든지 4대강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뭐 이해보다도 뭐 친박, 비박이 뭐 그렇죠. 터지게 싸우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4대강 문제만이라도 좀 제대로 저 친박 쪽에서 이해를 하고 했으면은 저런 식으로 박 터지게 안 싸웠지요. 근데 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잘못됐는데 제가 그래가 논문을 아무리 좋은 논문을 내면 압니까? 수질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저거 지난번에 냈던 논문 아닙니까? 네. 저게 뭐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저걸 냈는 것 때문에 좀 미안해서 그런지 제 논문에 나오니까 금방 이직을 실어주고 네. 하더라고 보니까. 네. 이 보십시오. 뭐 문화일보도 나오고 수질 좋아진 게 확실한데 저 자살골, 녹조 자살골 네. 한번 하고 수질 자살골 한번 하고 이게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 정부가 아주 그 이용을 해가지고 끝까지 볼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걱정입니다. 막아지나요? 예? 지금 이제 지역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죠? 중앙으로 토센 거죠. 예. 그 제가 지금 호남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특이하게 이 호남에 일가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게 호남에 일가들이 많은가 하면은 우리 집 족보가 어떤가 하면은 말입니다. 제가 경산에서 한 30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 네. 가족들이 원래 우리가 뭔가 하면은 중종 반정했던 그 박원종 연산군 폐위시키는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순천박과
문수공파 충렬공계라고 있잖아요. 족보가 복잡하죠. 근데 왜 그게 호남에 많은가 하면 말입니다. 그 충렬공이 누군가 하면은 박원종입니다. 지금 남양주에 가면은 묘소가 아주 잘 있습니다. 그건 큰게 뭐 그 당시에 한때는 거의 왕처럼 했으니까. 근데 손자가 네 있었는데 그 손자 네 중에 죽을지 모르니까 반정을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해서 또 언제 또 이런 풍파에 죽을지 모르니까 첫째만 여기에 서울의 한양에 남고 둘째는 경남 창녕에 간 거죠. 그 창녕의 일부가 경산에 와가지고 그 창녕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셋째 재밌는 족보 얘기네. 예, 셋째 넷째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셋째는 전북 정읍에 갔어요. 네. 그 전북 정읍에 간 사람이 보니까 전북 정읍이 있고 충북 영동에 일부 있고 넷째가 뭔가 하면 우리 원래 본관인 순천에 가가지고 그 순천 뭐 그 옆에 구례도 있고 뭐 있더라고. 그리고 전라도 가면 일가가 많아요. 그 누군가 하면은 박노식 씨 있잖아요. 영화배우. 영화배우. 박노식 씨가 우리하고 일가라니까요. 아, 그 진짜 성이 박씨 모양이죠? 순천박 씨. 오. 그분이 순천에 내려가지고 그 순천이죠. 그 원래 연고가 있어야지 이제 또 내려 보내잖아요. 산양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건 다 살았어요. 아무도 그 후손들이 이제 그 화를 다시 안 입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중종 반정하니까 7명인가 뭐 신수건 이런 사람도 죽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는 있어요. 호남에 우리가 이게 그 종친의 카톡방이 있는데 네. 종친의 카톡방에 저런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는 보니까 광주에 무슨 뭐 신문사 사장도 하나 있고, 이 서울에도 보니까 뭐 구청장이 광주에서 올려온 그런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순천박갈 다 해봤장이 한 8만도 안 돼요. 8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거기에 충렬공계는 뭐 몇천 명 되겠죠. 몇천 명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도 저 호남에 일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일가들한테 좀 가서. 강의를 좀 영산강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한번 좀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금강영산강이 오늘 두 번째고. 예. 금강영산강에 지금 경강영산강을 해체하려고 결정하잖아요. 네네. 하는데, 금강영산강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했는 생태계 이야기. 예. 두 번째는 속이려고 지금 거짓말한 이야기. 네. 세 번째는 이제 경제성 조작한 이야기라. 네. 다음 시간에 예. 하겠습니다. 경제성 조작한. 네. 박석순 교수님과 나눈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